정식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22년 3월 달에 이제 국내 위탁 판매 시장이 처음 발을 내딛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이제 매출이 별로 없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지금은 월 매출 한 5천 좀 이상 찍고 있는 현직 셀러입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이고 놀고 먹는 백수가 꿈인 놀꿈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다들 반갑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 기본적인 흐름, 국내 위탁 판매 무가공 대량 등록이라는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위탁 판매 구분을 좀 줘본다고 하면,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이제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내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고 어딘가에 판매를 하는 형태를 대부분 다 이제 전체 통틀어서 위탁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에 판매하는 국내 물건을 해외에다 판매를 하는 것도 위탁 판매가 될 것이고, 해외 구매 대행,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중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해외 구매 대행도 위탁 판매에 포함이 될 것이고, 국내 위탁 판매는 당연히 위탁 판매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해외 판매는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베이, 쇼픽, 큐텐, 라자다,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1688 이런 애들이 뭐 대부분 해외 판매에 해당이 되고, 해외 구매 대행은 대부분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가져다가 국내에 있는 마켓에다 판매를 하는 거죠. 해외 판매는 해외 마켓에다가 국내 상품을 올리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국내에 있는 상품들을 국내에 오픈 마켓에다가 올려서 판매를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좀 해외 구매 대행 쪽에서는 그래도 유튜브 분들 중에서 제가 좀 보고 좀 유명했던 분들은 새벽인간 TV 분이나, 아이고, 새벽인간 TV, 그 다음에 파이님, 그 다음에 뭐 옹골쇠시님, 뭐 이런 분들 거를 좀 봤었고, 네, 국내 위탁 판매는 제가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좀 봤던 분들이 뭐 민구님, 멀티파이프님, 디지털 굿머드, 그 다음에 뭐 정영민 TV, 돈 버는 형님들, 이런 분들 거 유튜브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내용을 딱 보다 보니까 좀 나눠지더라고요. 대량 등록하시는 분이 있었고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대량이든 개별이든 이걸 가공을 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가공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딱 맞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자본이라든지 제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제 에너지, 쏟을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이 무가공 대량 등록 쪽이 저하고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가공 대량 등록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나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마다, 사장님들마다 다 가지고 계신 자본도 틀릴 것이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쇼핑몰 판매 형태를 좀 찾아내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그냥 흔히 유튜브 그 로직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에서 튀어나오는 뭐 1억을 팔았어요, 월 1,000만원 수익을 냈어요 라는 그런 유튜브 그 글들만 보고, 자극적인 글들만 보고 그 사람 내용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그걸 보고 이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단순히 그렇게 접근을 하실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 형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이 여러 형태들 중에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당 분야에 맞는 사람 영상을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적인 여유는 여유가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사입이나 제조를 해서 바로 판매를 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실패를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사입이나 제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지만 대신에 판매가 잘 되고
뭔가 하나 특정 아이템이 잡히게 되면 어, 단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몇 억씩 판매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자본력이 어느 정도 되고 시도를 해보고 싶다. 조금 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뭔가를 좀 한 방에 팡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사입이나 제조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신에 사입이나 제조를 하실 만한 분들은 좀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장 조사도 많이 하시고 어떤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떤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소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받침이 됐을 때 갑작스러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량 등록도 무조건 아무 상품이나 무조건 올린다고 다 판매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좀 잘못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도매 사이트, 그러니까 도매 중개 사이트들이죠. 도매매라든지 뭐 오너클랜, 온채널 뭐 이런 여러 종합몰, 종합 도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그냥 가져다 야 올리면 팔린다면서 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지금 저도 오너클랜이라든지 도매신, 도매매 상품들을 계속 대량으로 무가공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걸로 수입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무조건 모든 상품을 다 갖다 올린다고 무조건 판매가 되지는 않거든요.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을 얼마만큼 DB를 활용을 잘 하는지, 상품 DB를 활용을 잘해서 어떻게 잘 등록을 하고 순환을 어떻게 잘 하는지에 따라서 판매가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량 등록, 저처럼 대량 등록, 그 다음에 무가공으로 하는 사람들의 관련된 얘기고, 그렇지 않고 또 무가공이더라도 아예 대량 등록이더라도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또 좀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다르고, 또 아예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은 아예 또 다르고요. 사입이나 제조는 완전히 또 다른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를 먼저 파악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목표를 좀 설정을 좀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그 다음에 마진 부분들을 내가 최저선을 좀 정해놓고, 최고 말고, 최고는 솔직히 말 그대로 판매는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많이 팔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 최고 마진을 설정하고 최고 매출을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최저 마진과 최저 매출을 설정을 하셔서 최소한 이 정도 달성할 때까지는 이 일에 매달려 보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무언가를 또 다시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방향성을 좀 정하시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뭐 월 100만 원만 버셔도 난 투잡으로 월 100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월 1, 200 갖고는 만족 못해. 최소한 월 매출 1억, 월 1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 가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소한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솔직히 별거 없거든요. 내가 만약 무가공 대량 등록으로 시작을 했어요. 월 2천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월 2천을 찍었어요. 그 다음 분야로 가공 쪽을 또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무가공대로 다 그냥 흘러가게 놔두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공은 또 다른 분야로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를 또 늘려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분야, 그러니까 똑같은 온라인 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여러 분야를 늘려서 이쪽에서 100, 이쪽에서 100, 이쪽에서 100 이런 식으로 하나 쌓아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위탁 판매에서 이제 확장 단계, 그러니까 사입이나 제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위탁 판매 형태라기보다는 뭐 위탁 판매 한 가지 형태긴 하겠지만 사입이나 제조는 위탁 판매에서 확장된 단계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입이나 제조는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팔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야 이거 잘 팔리겠다 싶으면 사입을 해서 뭐 100개든 200개든 사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를 하는 형태잖아요. 제조는 이제 MOQ라고 해서 최소 생산 단위가 있으면 그 최소 생산 단위를 돈을 주고 맡겨서 내 브랜드를 찍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제조를 해서 그걸 갖다 판매를 하는 형태고, 이거는 이제 위탁 판매를
벗어난 형태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음, 위탁은 이런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위탁 판매를 조금은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배워보셨으면 해요.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나서 뭐 자사물을 구축을 해서 브랜딩화를 시킨다든지 사입이나 제조로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도매 중개 사이트 오너클랜이나 뭐 도매매 같은 사이트를 내가 직접 차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는 위탁 판매를 먼저 해보시고, 왜냐면 리스크가 없고 돈 들어갈 거 없으니까. 물론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다른 부업이나 투잡 뭐 이런 돈벌이를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괜히 돈 날리고 시간 날리시는 것보다는, 온라인 쪽에서는 솔직히 온라인 시장에서는 위탁 판매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판매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인데, 판매는 노출, 유입, 판매 전환. 그러니까, 먼저 노출이 생겨야지만, 상품이 노출이 돼야지만 유입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유입이 판매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음, 이 부분을 좀 이제 초보자분들, 저도 그랬고,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면 최저가, 어? 가격이 싸면 무조건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만 판매하는 상품이면 무조건 팔 수 있다 라고 자신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나는 이 상품이 잘 팔릴 것 같아 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최저가라고 해서 상품이 무조건 팔리지도 않고요. 나 혼자만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상품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팔릴 것 같아서 올리는 상품 절대 판매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상품이든 독점 상품이든, 이미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라면, 브랜드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알아서 판매가 되겠지만, 왜냐하면 유입이 자동적으로 생기니까, 그거는 내가 노출을 하려고 일부러 노출을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찾아서 알아서 들어와서 브랜드 검색을 했는데 가격이 최저다, 싸다, 그럼 당연히 그 제품을 사겠죠. 아니면 나 혼자만 그 제품을 팔고 있어, 아무리 검색해도 내 제품뿐이 안 나와, 그럼 당연히 내 제품만 팔리겠죠. 그거는 브랜드 제품이거나 뭔가 특별한 제품들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위탁 판매 상품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판매가 되지도 않고요. 나 혼자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해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노출이 돼도 유입이 안 돼요. 최저가거나 독점 상품이면 노출은 시킬 수는 있겠죠. 최상단 1페이지에 가격이 싸니까 일단 뭐 1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겠죠. 등록될 수 있겠죠. 제품이 내 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당연히 1페이지에 등록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제품을 누군가가 사야 되고 유입 들어와야 되잖아요. 노출은 되어 있지만 검색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사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판단으로 이 상품은 판매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걸 뭐 개별 등록하시거나 사입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다가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될 수 있으면 초보자 분들은 일단은 뭐 최저가 독점 상품 이런 거 본인 판단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일단은 위탁 남의 상품 가져다가 팔아 보시는 거예요. 팔다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여러 상품들을 취급해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단계 나가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어찌됐든 위탁 판매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의 필요성과 뭐 여러 가지 정리한 거는 뭐냐면, 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위탁 판매를 좀 하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상품,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상품을
내가 언제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수준,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고, 마케팅을 할 줄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위탁 판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위탁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구축하려고 할 때,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위탁 판매를 할 때는 솔직히 크게 뭐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든지, 뭐 카페 뭐 바이럴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동구매 인스타 뭐 이런 거, 맘카페 이런 거 솔직히 하나도 의미 없고 통하지도 않아요. 위탁 판매 제품은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하고 뭐 카페나 공동구매 같은 쪽으로 넘어가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위탁이 아니라, 위탁 판매 상품들도 뭐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매매 사이트, 우리 도매 중개 사이트에서 올라와 있는 상품들로는 이런 마케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타입이나 제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카페나 인스타에서 뭐 공동구매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입이나 제조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추후에 생각해 볼 문제고,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먼저 판매가 되는 상품들을 위주로 판매를 먼저, 위탁 판매 상품을 먼저 판매를 해보고 거기에서 경험을 얻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하시는 게 낫다. 이제 판매 영향 요소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쪼개고 나눠서 뭐 이 얘기를 또 하고 저 얘기를 또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이자 중심이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상품이 판매되는데, 기본 위탁 판매 상품이든 사입이든 제조든 다 이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상품 소싱, 어떤 상품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은 뭐 상품명 SEO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품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하죠. 대표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마다 카테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마켓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흔히, 그러니까 오픈 마켓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솔루션 프로그램들이죠. 프로그램 제공하는 프로그램 처마다 또 카테고리가 다 다르고요. 도매처마다도 또 카테고리가 다 달라요. 각자 자기들만의 카테고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일을 처음 접하고 2년, 지금 거의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 이 카테고리를 왜 통일을 안 시켰을까? 통일을 안 시키고 이렇게 뭐 다 각동백으로 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통일이 되어 있으면 되게 편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상품 대량 등록이든 개별 등록이든 이 카테고리 매칭하고 카테고리 맞추느라 솔직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낭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테고리 매칭 부분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셀러스를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이셀러스에서는 몇몇 특별한 마켓 두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셀러스 자체적으로 이셀러스 자기네 카테고리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마켓에, 다른 마켓 그 상품을 등록할 때 자동으로 매칭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플레이어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그렇지 않은 솔루션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비싼 뭐 샤플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그거 기본적인 오픈마켓 9개 9대 마켓이라고 하죠. 우리 뭐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마트스토어 이런 기본적인 마켓들은 다 카테고리를 아예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놔서 카테고리 선택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솔루션들은 단가가 좀 비싸요. 최소 시작 단가가 뭐 한 달에 월 몇십만 원부터 비싸면 한 100만 원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걸 100만 원씩 몇십만 원씩 투자해 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카테고리 부분이 통일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료 솔루션 다팔자라든지 스피드고 같은 무료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무료 솔루션들은 가장 큰 문제가 카테고리도 매칭이 솔직히 제대로 잘 안 돼 있기도 하고요. 카테고리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엉뚱한 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품 등록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뭐 카테고리가 뭐 있다곤 해도 엉뚱한 카테고리인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도매매 스피드고는 도매매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고, 오너클랜 다팔자는 오너클랜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도매매 것도 취급하고 싶고 오너클랜 것도 취급하고 싶고 그 외에 또 다른 도매처 것도 취급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 스피드고나 다팔자로는 그 상품들을 취급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죠. 그래서 이제 유료 솔루션으로 많이 돌아서는 건데, 유료 프로그램들도 근데 무조건 모든 도매처 상품들을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매처마다 엑셀 형태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셀러스 양식이든 플레이오토 양식이든 또는 그 외에 카페24라든지 여러 솔루션 엑셀 양식을 지원을 안 해주는 도매처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솔루션이 있고 없고, 그 솔루션 유료 솔루션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상품 소싱을 먼저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먼저 어떤 상품을 등록할 건지 상품을 골라내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계절별로, 옷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팔리는 옷이 다 다를 거잖아요. 뭐 반대로, 물론 이제 여름 옷이 겨울에 팔리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몇몇 안 되는 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은 여름 옷은 여름에 팔리고 봄 옷은 봄에 팔리는 거잖아요. 계절적인 특징이 있는 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즌들이 있겠죠. 뭐 우리 어버이날이라든지 졸업식 아니면 입학식 뭐 이런 시즌들, 그 다음에 뭐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이런 무슨 날 기념일 이런 쪽에 해당하는 제품들, 또는 뭐 설날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에만 잘 나가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 상품 소싱할 때 주로 쓰시는 곳들이 대부분 어, 판다랭크? 판다랭크도 많이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들을 많이 쓰죠. 판다랭크. 여기에서 이제 뭐 영향력 순위, 상품 순위 뭐 이런 거 보기도 할 것이고, 뭐 이런 카테고리 보시면서 상품들 지금 현재 어떤 키워드가 잘 나가는지 보고,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등록해서 빠르게 판매를 하고,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그때그때 키워드들 찾아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상품 소싱은 솔직히 사람마다 다 각동백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 소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소싱을 잘못하면 아무리 뭐 상품명을 잘 바꾸고 대표 이미지를 잘 바꾸고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잘하고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도 엉뚱한 상품, 판매가 되지 않을 상품이면 판매되지 않습니다. 소싱을 잘못하면. 상품 소싱은 기초이자 가장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소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은 말 그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SEO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뭐 샴푸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이버에서 이제 주로 상품명 SEO는 네이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긴 한데, 이제 다른 마켓들도 이 부분들은 조금씩 다 적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샴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용량 샴푸, 뭐 약산성 샴푸, 비듬 샴푸, 천연 샴푸, 뭐 청소년 샴푸, 청소년 향기 샴푸,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막 이렇게 짬뽕해서 많이 판매를 하죠.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품명으로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는데, 예전에는 중소형 키워드, 뭐 소형 키워드, 세부 키워드 뭐 이런 거 잡아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것도 뭐 거의 뭐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솔직히 키워드 작업을 해봐야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죠. 이미 광고를 하지 않으면 네이버는 판매가 어렵다, 신규 판매자는 판매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런 입장들이 솔직히 지금은 거의 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이제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죠. 네이버에서 많이 파시던 분들이 야 그렇게 경쟁 심한 네이버만 할 게 아니라 11번가 옥션 지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게 더 쉽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품명은 어떻게 상품명을 짓느냐가 중요한데, 이 상품명을 짓는 거는 솔직히 내용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별거 없어요. 노출이 잘 될 상품명을 지으면 된다. 어떻게 노출이 잘 되느냐, 내 상점 점수와 키워드 간의 균형이 맞으면 노출이 잘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노출이 잘 됐으니까 그만큼 판매가 잘 될 거다 뭐 이런 식인데, 좀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상품명은. 왜냐하면 키워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 상점은 1등에서 10등까지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 내 상점은 이제 신규 상점이라서 그래도 꼴찌는 아니고 점수를 신규 상점이라고 좀 줬어요. 한 8점 7점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상품명도 어, 똑같은 샴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뭐뭐뭐뭐 샴푸지만, 이 뭐뭐뭐뭐 샴푸 중에 예를 들어 대용량 샴푸는 1등 키워드고, 약산성 샴푸는 2등 키워드고, 비듬 샴푸는 3등 키워드다. 그러면 나는 7등짜리 상점인데 비듬 샴푸라는 3점짜리 키워드를 가져다가 상품명을 지었어요. 그러면 노출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단어 상품명 자체가 키워드가 내 상점보다 높기 때문에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다랭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네이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다 제공이 되고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판다랭크가 됐건, 우리 그 다음에 아이템 스카우트가 됐건, 가져오는 데이터들은 다 네이버가 기본입니다. 네이버 기반이고, 음, 쇼핑 네이버 광고죠. 광고, 네이버 광고에서 내용을 가져다가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네이버 광고를 보시면 여기 이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샴푸라고 검색을 하면 496개, 연간 키워드가 496개가 나오고, 이제 월간 조회수가 나오죠. 그다음에 클릭 수가 나오고, 경쟁 강도, 이것들을 가져다가, 이 데이터들을 가져다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기본은 다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냥 보면 원래 무료예요. 근데 저거를 좀 더 보기 편하고 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월 비용을 받으면서 저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상품명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품명 한 가지만 놓고도 하나에서 열가지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얘기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잠깐 무료 강의 시간에 이거를 뭐 이것만 붙잡고 한두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뭐 말 그대로 썸네일이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썸네일인데, 이 썸네일, 이게 이제 대표 이미지인데, 이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요새는 이제 네이버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 이렇게 클릭하면 오늘 몇 명이 구매했어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 이제 이게 대표 이미지들은 이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개별 등록하시거나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표 이미지를 정말 어떻게 이쁘게 잘 꾸미느냐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대량 등록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무가공으로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이쁘게 잘 꾸며서 유입을 많이 시키냐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상품을
남들과는 다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대량 무가공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품이라고 치고, 자, 이 상품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뭐 물론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안 하죠. 그냥 배양토라고 검색을 하거나 무슨 흙이라고 검색을 하지, 이렇게 GP 펠렛 압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검색은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저희 판매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식이라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오너클랜에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라고 치고, 저 상품을 내가 상품을 등록할 때 남들과 다르게 등록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걸 또 해외라고 해놓고 이렇게 비싸게,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긴 하네요. 판매하는 형태는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은 지금 얘가 이제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보면 GP 펠렛 압축 상토 이 상품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다 이제 묶여 있는 애들이 여기 쭉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저 상품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묶여 있는 애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상품명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얘랑 얘는 지금 쇼핑몰 최저가로 묶여 있고, 그 외 나머지들은 묶여 있지는 않아요. 풀렸죠. 근데 지금 보면 3월이나 4월 가장 최근에 한 애들은 특별히 상품명이 똑같고 사진이 똑같아도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네이버에서 이걸 찾아내서 묶어버리질 않은 상태니까. 얘는 당연히 대표 이미지 사진이 다르니까 자기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간 거고. 얘네들을 볼까요? 4월 3월 다 뭐 오래됐는데 이렇게 따로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봐야 될까? 얘네들은 어쨌든 묶이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묶여 있진 않은데, 쇼핑몰 최저가로 묶여 있진 않은데, 대표 이미지는 어쨌든 지금 동일한 대표 이미지를 쓰고 있고, 상품명도 동일한 상품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그죠? 다 찜하기도 0이고 리뷰도 0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묶고 자시고 뭐 얘는 또 이제 묶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얘는 묶여 있는 거, 얘는 이 대표 이미지가 다른데도 쇼핑몰 최저가로 묶인 거는 이 한 분이 이 여러 마켓에 다 등록한 거예요. 똑같은 분일 거예요. 옥션에서 팔고 있는 이 사람이나 어니스트 마켓, 그죠? 한 분이 여러 마켓에 다 똑같은 사진으로 똑같이 등록을 해서 저 쇼핑몰 최저가로 묶인 상태거든요. 쇼핑몰 최저가로 이건 묶인 현상을 아예 유도하고, 본인이 아예 본인 의도하에 유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얘는 좌우만 바꿨네요. 그죠? 좌우만 바꿨고, 얘네들도 이미지가 다 거의 비슷해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안 묶인 것들은 보면 안 묶인 이유가 있어요. 뭔가가 다를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 크롤링, 그러니까 AI가 검색을 했을 때 얘는 똑같은 거다라고 인지를 못하게 뭔가가 지금 이미지상에 뭔가 작업을 했다든지 뭔가가 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묶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량 등록, 저처럼 대량 등록 무가공을 하는 사람은 이 똑같은 이미지 완전 똑같아 보이지만 살짝만 틀어서 각도만 바꾼다든지 확대를 약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만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상품하고 원래 똑같은 상품인데 다르게 그러니까 마켓에서만,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서 똑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마켓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내 상품이 얘랑 똑같은 상품이더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를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하고 있는 형태고, 근데 원래는 정말 이제 뭐 가공을 하시거나 개별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표 이미지를 한 땀 한 땀 좀 신경을 쓰시겠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이 상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별 등록을 하거나 가공을 하시는 분 같으면 저걸 그대로 뭐 저
걸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아까 이거 캡처해 갖고 쓰신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캡처 도구 윈도우에서 캡처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얘를 대표 이미지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바꾸겠죠. 아예 바꿔서 등록을 하겠죠.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그냥 좀 단순한, 그래도 그나마 좀 단순한 대표 이미지 수정 방법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미리기 캔버스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 상품을 본인이 사서 제품 사진을 자기가 별도로 찍어서 대표 이미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별이나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거고, 저처럼 대량 등록하는 사람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상세 페이지는 솔직히 지금 현재는 대량 등록 저 무가공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상세 페이지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아예 수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그냥 상세 페이지를 뭐 수정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좀 바꿨다기보다는 보시면 이 상세 페이지 어차피 다 똑같이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맨 위에 뭐 이미지를 넣어서 바꿔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 일단 뭐 아무거나 볼까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이런 식인 거죠. 그냥 상세 페이지 이미지, 상세 페이지에 우리 공지사항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품 공지 이미지 태그 넣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반품 공지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상품 공지사항에 맨 위에다가 공지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뭐 넣는다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꾸미거나, 물론 무가공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엑셀에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가공이라고 보기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꾸는 거죠.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뭐 리뷰 사진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후킹 멘트를 여기다 아예 넣어서 그거를 이미지화로 시켜서 이미지를 하나 등록을 시켜 놓고 그 주소를 그냥 따와서 모든 엑셀에다 그냥 다 집어넣는다든지, 상품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남들과는 차별화를 줄 수는 있겠죠. 상세 페이지도. 그래서 대부분, 근데 다른 분들은 개별 등록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이미지 그대로 안 쓰세요. 본인이 직접 물건 사서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만 잘라갖고 캡 쓰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캔버스에서 바꿔서 쓰시는 분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판매 방식, 쇼핑몰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 분들의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일단 상세 페이지는 지금 현재 내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아까 뭐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카테고리가 다 다르죠. 마켓마다, 모든 마켓마다 카테고리들이 다 달라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해결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카테고리 부분은 뭐 대부분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려보면, 음, 이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카테고리, 마켓별 카테고리, 이거는 이셀러스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거 무료예요. 그냥 뭐 아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셀러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이셀러스 프로그램인데, 이셀러스는 이셀러스 주머니 4.5라고 프로그램인데, 제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셀러스 프로그램에서 쓰는 카테고리 번호가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 책상에, 컴퓨터 책상은 이런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번가에서는 컴퓨터 책상이 이 카테고리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번호가 다 다르죠. 옵션 지마켓도 또 다르겠죠. 당연히 다 다르고, 이 카테고리 번호는 실질적으로 카테고리 코드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 등록할 때 어쨌든 필요해요.
이셀러스에서는 이 카테고리 코드 번호만 있으면 상품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중요해서 이거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리해서 마켓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일반적으로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코드 번호를 알 필요는 없겠죠. 그냥 상품 등록할 때, 개별 등록할 때 카테고리 선택하는欄에서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그냥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엑셀로 대량으로 뭐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대량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카테고리가 저런 식으로 번호와 엑셀화가 돼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품 등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카테고리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종류라기보다 그 마켓별로 카테고리가 다 다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일부러 카테고리를 똑같이 맞춰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일부러 이 카테고리를 아예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카테고리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이 제품은 이 카테고리에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이 카테고리에도 포함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됐어요. 근데 1번 카테고리에 넣자니 1번 카테고리 경쟁률이 너무 세. 그러면 일부러 2번 카테고리에다 넣어버리는 거죠. 경쟁이 약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원래 일단 보편적으로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넣는 카테고리에 맞게끔 카테고리를 일치화 시켜줘야 노출이 잘 됩니다. 카테고리가 엉뚱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노출도 안 되고 또는 페널티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정확한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카테고리 작업에 관한 건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 작업이 또 달라지고 방식이 다 다르고 진행 뭐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본인들이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 솔루션에 맞게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굳이 제가 쓰고 있는 이세 카테고리 이것만 뭐 보여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일단 카테고리는 그렇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마이카테가 잘 돼도 공급사가 엉망이면 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우리는 도매처 거를 가져다가 상품을 갖다 쓰잖아요. 이 도매처에서 대부분 이제 이 카테고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도매처마다 다 달라요. 이 카테고리도 제공하는 프로그램 엑셀 형태도 다 다르거든요. 보시면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너클랜 같은 경우는 이셀러스 양식을 제공을 하고, 플레이오토 양식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팔자 양식, 이렇게 세 가지. 다팔자는 어차피 오너클랜 자체 자기네들 프로그램이니까 자기네 자체를 제외하고는 플레이오토하고 이셀러스에서만 제공을 지금 해주는 거고, 또 다른 도매처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도매신이라는 도매처는 보면 플레이오토 중에서도 플레이오토 엑셀로 제공하는 게 있고, 플레이오토 XML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이셀러스로 제공도 해주고, 샵링커라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엑셀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C는 말 그대로 이거 스마트 스토어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는 개별 등록 개별 등록이 아니라 상품 대량 등록 500개씩 가능하거든요. 여기 상품 관리에서 보시면 상품 일괄 등록이라고, 여기서 한 번에 엑셀로 500개씩 등록이 가능해요. 여기 엑셀 업로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양식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신 엑셀로. 메이크샵도 그냥 이런 솔루션들 중에 일부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도매시는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도매매는 또 도매매는 건너뛸게요. 얘네는 도매매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도매 위탁 사이트 중에서는 정말 크고 오래됐고 굉장히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솔직히 상품 DB부터 시작해서 다운받고 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힘들고 시간 걸리고 좀 그래요. 쓰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피드고 쓰든가, 자기네 스피드고 쓰든가 무료 프로그램, 아니면 유료 샤플링 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써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상품 주문 넣는 것도 엑셀로 주문 넣는 것 자체도 지금 뭐 제대로 등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고 옵션을 매번 다 바꿔줘야 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매매는 좀 그렇고 일단은 아까 지금 마이카테 이 공급사 엉망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품이라고 쳤을 때요. 이 상품이 원래는 아까 보시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뭘로 나왔죠? 카테고리가 네이버에서 보니까 카테고리가 생활건강의 정원 원예용품 자갈모래 흙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생활건강 정원 원예용품 자갈모래 흙 카테고리 제대로 일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공급사가 엉뚱한 공급사야. 일을 안 해본 공급사고 잘 모르는 공급사야. 그래서 이거를 생활건강 정원 원예용품이 아니라 생활건강의 기타 생활 잡화 뭐 이런 데다 카테고리에서 넣어놨어. 그럼 이 DB를 받으면 얘가 기타 생활 잡화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엑셀 자체에. 그러면 그 엑셀 받은 엑셀로 갖다가 내가 수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마켓에다 만약에 어떤 그 솔루션을 쓰든 간에 다팔자를 쓰든 이셀러스를 쓰든 뭘 쓰든 그걸 그대로 상품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활 기타 잡화에 들어가 버려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아무리 마이 카테고리를 잘 맞추고 아니면 또는 해당 솔루션들이 카테고리 매칭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공급사 상품을 등록하는 이 공급사들 어, 이 공급사 코드고 이 공급사가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공급사 정보를 볼까요? 반디몰이라는데 이 공급사가 엉뚱한 곳으로 잘못 등록을 해놔 버리면 다 의미가 없고 필요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도매처들이 그러니까 도매 중개처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을 보다 보면 이 그 도도매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도도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엉뚱한 상품들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도매처들이 제대로 다 알고 내용을 알고 상품 등록을 해주면 좋은데 엉망진창으로 등록해 놓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품들을 잘못 등록해서 저희가 피해보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공급사도 잘 걸러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점차 하나둘씩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 영향 요소는 상품 소싱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 카테고리 이 5가지를 최대한 다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판매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배송 일자, 그러니까 당일 배송이냐 아니면 뭐 구매 후 2일 이내 발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송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템플릿들이. 여기에서 이제 배송 일자를 당일로 하냐, 2일 후 배송으로 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노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배송비도 무료로 배송으로 하냐, 유료 배송으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노출 점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즉시 할인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할인율을 정해서 상품 등록할 때부터 10% 할인으로 등록하거나 20% 할인으로 등록하는 이런 할인율을 적용하는 그 할인율에 따라서도 노출 점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판매자인 제가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마켓에서 예를 들어 뭐 11번가인데 11번가 자체적으로 네 상품 야 이거 할인 몇 프로 때려갖고 좀 노출시켜서 판매해보자 해갖고 내 상품을 갖다가 지네 멋대로 할인을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해주는 거죠.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건 판매가 돼서 나한테 들어올 때 정산 예정금이 대신에 그만큼 이 마켓에서는 몇 프로, 이 판매자는 몇 프로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 지정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에 따라서 제가 더 물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마켓 할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고객 혜택, 뭐 무이자 혜택이라든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자면 뭐 리뷰,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설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노출 점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적어 놓은 거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전반적인 이제 상품 판매하는 이 형태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그에 맞는 공부와 학습이, 실습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강의 부분은 솔직히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 강의를 하는 사람만큼 무조건 다 매출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를 들어도 어 그만큼 강의한 사람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 강의를 뭐 하고 있는 강의자보다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물론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뭐 10명이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들었다 치고 그 10분이 저와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일을 할까요? 과연? 처음에 시작은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시작을 하셨다가 그 중에 몇 분이나 정말 똑같이 열심히 꾸준히 몇 달 동안 계속 열심히 일을 할까요? 그렇게 남는 분이 몇 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남는 몇 분 중에 또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잘 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저보다 못 팔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고 그 사람만큼 무조건 다 똑같이 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700만 원, 400만 원, 저는 솔직히 그런 강의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리고 정말 초보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데 혹해서 좀 듣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공부하고 실습을 해보신 분들은 나한테 필요한 강의가 뭔지, 이거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기준점 자체가 아예 없고 배울 뭐 그냥 몇 개 딱 보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해서 그냥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종종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정말 좋은 건지 본인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판단 못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쳐 주니까 배우면 그래 그렇지 그 내용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뭐 그게 비싼 건지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건지 그런 거 판단할 기준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좀 요새 뭐 강의팔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의를 듣는 걸 절대 권해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먼저 이것저것 좀 공부를 하고 시간 투자를 해서 알아보고 배워보시고 실습해보시고, 그러다 막히는 게 생기면 그때 가서 강의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강의를 무조건 듣고 시작하려고 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의도 본인한테 처음 1부터 모든 걸 다 1부터 10까지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강의는 절대 없고요. 1대1 맨투맨도 아니고, 최소한 1, 2는 본인들이 습득을 하고 배우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중간에 3, 4, 5 정도를 강의로 메꿔주는 것 뿐이고, 그 이후 또 6, 7, 8, 9는 본인이 또 개발해서 채우고 본인이 더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두세 시간 뭐 월천 몇억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어떤 방식이든 시간과 공부 경험은 필요하다.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더 투자의 차이를 날 뿐 무가공이라고 시간을 안 쓰는 건 아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뭐 클릭만으로 되게 쉽게 간단하게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물론 가공을 안 한다 뿐이고 가공을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무가공 대량 등록도 제가 하고 있는 제 방식도 컴퓨터 10개를 사업자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 10대를 다루고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직원 써서 직원이 오후에는 거의 일하고 저는 오전에 주문 수집하고 CS만 하고 거의 일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세팅 과정까지의 시간이나 이런 거는 그만큼 노력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도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지금도 계속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하고 뭔가를 또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사람이 하든 자동화를 시키든 프로그램을 돈 주고 짜서 자동화를 시키든 어찌됐든 시간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일은 합니다. 내가 하냐 남이 하냐 컴퓨터가 하냐 차이일 뿐이지 일을 안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가끔가다 뭐 자동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동은요 말 그대로 거의 좀 뭐랄까 그렇게 자동으로 모든 게 지니들이 알아서 다 AI가 자동으로 해갖고 판매가 되겠어요?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말 안 되는 거고. 음. 어찌됐든 저 무가공도 시간을 안 쓰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 이후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거가 이제 인건비를 투입할 거냐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늘릴 거냐, 사업자를 늘리고 많은 상품을 계속 많이 순환하는 방식,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 방식을 택할 건지 아니면 집중을 해서 차라리 사업자 한두 개 갖고 집중을 해서 가공으로 매출을 낼 것이냐. 이제 멀티파이프님이나 다른 분들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재능이나 센스, 역량 없이 한 달에 2, 3천, 2, 300이라면 이 얘기는 이제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센스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한 달에 근데 뭐 1, 200, 2, 300 정도는 난 벌고 싶다. 추가적으로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제가 해본 바 국내 위탁 판매 무가공이 가장 현실적이다. 누구나 좀 할 수 있고 접근성도 쉽고 배우기도 배울만 하고 배우면 누구나 가능하고 솔직히 가공 쪽은 배운다고 누구나 가능하지 않아요. 가공은 뭐 물론 가공하는 법을 알려주고 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신규 주문. 그 가공하는 법이요. 뭐 진짜 만 가지 제품 중에 한두 가지 샘플로 하는 법을 보여줘요. 그 한두 가지 상품 가공하는 걸 봤어요. 할만 할 것 같아. 근데 나머지 상품 내가 가공하려고 보잖아요. 뭘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품마다 다 가공을 어떻게 할지가 다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른데 한두 가지 샘플만 보고 나머지 상품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이 과연 몇이나 가능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공에는 제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가공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이나 센스, 재능이 없다면 무가공 제가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있다. 나는 그런 쪽에 좀 관심도 있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가공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자변이 좀 있다. 사입이나 제조 아니면 개별 등록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사입 제조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음.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검색해보시면 솔직히 혼자서도 충분히 다 모든 게 습득이 가능합니다.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자신이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솔직히 검색도 안 해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찾아보는 것도 귀찮고 영상 보는 것도 시간 아깝고 이런 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쓸데없이 강의 들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돈만 버리시고. 맨 처음에 뭐 그때 당시 뭐 200, 300 주고 강의 들으니까 들을만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본인이 하고 있나요?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따라하지도 않고 들을 때 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제 유튜브, 제 블로그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내용들이 영상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영상을 올렸고 몇 시간에 걸쳐서 어, 몇 시간이 아니죠. 한 몇백 시간에 걸쳐서 영상을 다 계속 올렸었고,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본인들이 할 마음만 있고, 시간 투자만 가능하시다면 제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영상 보고, 찾고, 공부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나는 딱딱 필요한 것들만 중점적으로, 딱 엑기스만 보고 빨리빨리 습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제 유료 강의 그냥 평생 온라인 세미나 그 20만 원짜리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실습을 좀 위주로 배우고 싶다. 오프라인으로 이셀러스라든지 샵마이라든지 다팔자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뭐 운영하는 방법 상품 순환하고 등록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전반적으로 실습 위주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대부분 이제 나는 내가 혼자 독학하겠다 하시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제 방식은 다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는 엑셀 매크로는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똑같은 반복 작업을 빠르게 그냥 대신 해주는 것 뿐이지 매출을 늘려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엑셀을 수동으로 그냥 작업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동으로 하기, 맨날 똑같은 작업을 수동으로 하기 싫으니까 저는 매크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매크로 중에 일부를, 그냥 공개해도 될 만한,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할 만한 간단한 매크로는 그냥 제가 무료로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카페 무료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어찌됐든 뭔가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무료 강의로 좀 1시간 정도
아까 초반에 이제 세팅하느라 조금 버벅거렸는데 1시간 정도 지금 강의를 했고요. 지금 들으신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기초적인 거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음, 저는 솔직히 최하 그래도 5개는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가공으로 하실 거면. 사업자는 최소한 5개 정도로 세팅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오너클랜에서 리셀러스 양식으로 DB 다운할 때 상품명이 잘려서 추출이 되는데, 어, 상품명이 잘려서 추출이 되나요? 잘려서 추출되는 건 그러니까 잘려서 추출되는 거는 본 적 없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상품명을, 다운을 받아서 이제 마켓에 등록할 때 마켓별로 50자, 25자 걔네들이 제한이 있거든요. 상품 등록했을 때 마켓에서 잘려갖고 엉뚱, 뭐 좀 이상한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DB 자체를 다운 받을 때 상품명이 잘려서 DB가 다운되는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장님이 보셨던 거는 다른 마켓에 등록했을 때 그랬던 현상이 있었던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쇼핑몰 관련 마켓 수수료가, 이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마켓 수수료라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상품명 글자 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옥션이나 지마켓은 50자가 끝이고요. 11번간 100자인데 지금 50자로 바뀌었나? 이건 저도 막 계속 제가 수시로 막 체크를 하진 않아서 예전에 제가 진짜 정리를 해놨던 건데, 그러니까 추세가 짧으면 보통 50자가 제한이에요. 긴 데가 이제 보통 100자 정도고, 근데 이제 이 50자를 넘어가면 글씨가 잘리는 거거든요. 근데 상품명이, 솔직히 상품명이 길어서 잘릴 정도의 상품명이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품명 자체가 그렇게까지 길 이유도 없고, 그렇게까지 길면 좀 뭐랄까 쓸데없는 그 단어들이 안에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명은 솔직히 별로 쓸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실습 외에 구성은 예. 온라인 오프라인 구성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은 거의 같고요. 다만 이제 실습 위주냐 아니면 그냥 그 시간 그때 시간 맞을 때 온라인 그 실시간 줌으로 해서 그냥 이야기 나누고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를 제가 봐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그 장소라든지 그런 제약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은 직접 만나서 저한테 직접 뭐 막히는 부분들, 아니면 뭐 세팅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히는 부분이나 뭐 하나에서 열까지 실습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아예 바로 그냥 그때그때 물어보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세후 사업자 개수만큼 마켓 입점이 다 가능한가요? 네. 마켓 입점은 사업자를 새로 내면 그 사업자 다, 안 되는 마켓들이 간혹 인터파크는 지금 만약에 동일명이면 사업자 2개까지 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5개를 냈어요. 옥션 G마켓 11번가 5개 다 되고요. 인터파크는 2개까지 뿐이 안 됩니다. 쿠팡 5개 되고, UMF도 5개 되고, 팀원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도 되고, 톡스토어도 되고,
롯데온 안 됩니다. 롯데온 한 개만 되고요. 멸치식품 5개 다 답니다. 세금. 이 세금이랑 사업자 통장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도 지금 2년 됐고, 다른 이제 온라인 유튜버 분들, 오래되신 분들 많잖아요. 뭐 7년, 10년 되신 분들도요, 세무조사 맞으 들어온 분 한 분도 없고요. 세금 신고만 어찌됐든 제대로 맞든 안 맞든 세금 신고 어느 정도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 하면요. 굳이 세무조사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근데 원래는 이제 그냥 물론 뭐 법적으로는 세무법 상으로는 사업자 통장 따로 관리하라고 하죠. 사업자별로 사업자 통장 따로 관리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뭐 다 보면 다 그렇게 따로따로 딱딱딱딱 맞춰서 하지 않아요. 하나로 통일해서 쓰진 않더라도 어찌됐든 뭐 하나로 통일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면 요새 사업자 통장이 됐고 뭐가 됐고 은행에서 통장 개설 자체가 하나 만들고 나면 바로 못 만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한 통장으로 몇 달을 써야 되잖아요. 몇 달 지나야 또 새로운 통장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의미 없어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 나중에 그거는 진짜 막 뭐 매출이 너무 많아지고 막 진짜 회사가 커지고 이랬을 때는 이제 뭐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요. 지금 저도 뭐 끼케봐 1년에 한 뭐 5, 6억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는 세무사에서 쳐다도 안 봐요. 대량 등록은 각 솔루션에서 다루는 마켓만 그렇죠. 대량 등록뿐만이 아니라 그쵸. 개별 등록은 뭐 솔직히 솔루션을 쓸 일이 있나? 개별 등록이? 개별 등록은 어차피 각각 마켓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뭐 솔루션 개념으로 따지면 개별이든 대량이든 해당 솔루션에서 그 마켓을 지원을 해줘야 그 마켓에 등록이 가능한 거잖아요. 코스트코가 플레이오토에서 지원하나?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그게 이제 솔루션마다 다 달라요. 이셀러스가 지원되는 마켓은 한 10개, 11개 뿐이 안 되고요. 플레이오토가 지원하는 몰이 많은데 플레이오토 엄청나게 몇백 개 되거든요. 지원되는 몰이. 근데 그 몰들 중에 지원이 다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어떤 몰들은 법인만 등록이 또 가능한 몰들도 있고요. 위탁 자체가 안 되는 위탁 상품은 판매를 못하는 마켓들도 있어요. 몰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어떤 몰을 선택을 할 건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벼 파서 알아보고 가능하면 들어가는 거고 불가능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 22년 3월에 제가 시작했었고 처음에는 사업자 한 개로 시작했다가 저는 2달, 3개월, 2달? 2개월 차 때 일단은 사업자 하나씩 더 늘리고 3개월 차부터 사업자 5개로 늘렸어요. 그러고서 그냥 바로 시작했고 6개월 차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좀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회의가 왔죠. 제가 솔직히 눈 뜨어 있는 시간에는 계속 컴퓨터 앞에만 앉아서 이 일만 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눈 떠 있는 시간에는. 근데 매출이 그때 당시에 5개 사업자로 월 매출 한 2천 정도 찍었어요. 마진으로는 한 17% 정도 마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 몇십에서 뭐 차퍼 뛰고 나니까 300 정도 벌었거든요. 월 수익이 300 정도였는데 뭐 물론 누구한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입장은 다 다르니까 저는 제가 투자한 시간 대비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돈 갖고는 저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가장이니까 제가 부업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아예 본업으로 이걸 아예 시작부터 본업으로 했고 몇 달 동안 그냥 까먹었죠. 마이너스 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만족을 못해서 한 달 정도 쉬다가 그러면서 다시 점검하고 그래도 이만한 게 없다 라고 시작해서 그 일 다시
다시 하다가 23년도 말쯤에 5개 더 늘려서 10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천 조금 넘게 찍고 있습니다. 쿠팡, 쿠팡 대량 등록, 안 떨어지는데? 쿠팡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대량 등록, 그러니까 제 방식으로, 무가공 대량 등록 방식으로 봤을 때, 쿠팡이 판매 비율로 보면요, 비슷한데요, 거의. 거의 비슷하게 팔려요. 한 달에 한 2, 300 이상은 팔렸었어요. 한 달에 2, 300 이상은 팔렸는데, 접었죠. 왜냐면 CS 때문에. 전에도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쿠팡은 CS가 너무 고객들 위주예요. 판매자를 좀 뭐랄까, 판매자를 무시하는, 안 입고 오면 나가라는 식의. 그래서 쿠팡은 별로 취급하고 싶지 않아서 쿠팡은 안 하고 있어요. 정지 먹은 것도 있고. 쿠팡은 어찌됐든 다른 마켓보다 판매가 안 되는 마켓은 아니야. 판매가 떨어졌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등록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까지는 뭐 제가 사장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등록을 하고 순환을 어떻게 하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쿠팡이 판매가 떨어지는 마켓은 아니고 판매가 떨어진다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뭐 배송, 무료 배송, 유료 배송, 할인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일주일 3회 순환. 네, 3회 3회 순환하고 있고요. 어, 제 예전에는 원래 매일 했었어요. 빨간 날 빼고 매일 평일날 주 5회 순환을 했었고, 순환 노하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대량 무가공 대량 등록에서는 솔직히 상품 DB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쪼개고 어떤 식으로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상품도 판매 중지 상품 등록 순환하는 걸 주기를 뭐 며칠 주기 몇 개씩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게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대량 무가공에서는 그게 노하우인 거거든요. 제 노하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방법도 제가 노하우라고 뭐 무조건 제 강의 들어야지만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전 영상에 있을 거예요. 루틴 관련된 영상이 근데 영상이 길어요. 왜냐면 길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작업하는 뭐 3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면 3시간짜리 그냥 그대로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다들 보시라고 그냥 편하시게 보실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 시간이 좀 길 수는 있지만 그 영상은 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뀐 건 있어요. 예전 방식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이다라는 것만 보셔야 되고, 이제 유료와 무료는 좀 어찌됐든 약간은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차이도 없는데 유료 20만원씩 지금도 어쨌든 30몇 분 유료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차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최신 거, 최근 거, 그리고 좀 더 정리된 이런 그때그때 필요한 영상들만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잘라서 뭐 그런 개념? 뭐 하여간에, 그리고 최근 거, 바뀐 거 모든 거 다 적용할 수 있게끔 그때그때 계속 리스트업 하고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별 판매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마켓별, 그냥 전 카테고리 다 그냥 섞어서
카테고리별로 취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고 판매가 더 잘 될 거라고는 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마켓마다 팔리는 제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카테고리만 갖다 그 마켓은 그 카테고리만 갖다 집어넣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음,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꾸준한 매출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좀 조정을 하거나 마켓별로 또 뭔가를 나누거나 이러면 매출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들쑥날쑥한 매출이 아니라 그냥 꾸준한 월 400이다 그러면 월 그냥 계속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한 10% 내외 안짝. 어, 월 1000이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유동성이 별로 없는 매출을 원하기 때문에 전 카테고리 전 마켓 다 취급 다 똑같은 비슷한 그냥 다 골고루 뿌리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셀러스로 순환하고 있죠. 다팔자 예전에 이제 다팔자는 예전 거예요. 어, 다팔자는 예전 거고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팔자로 하던 걸 이셀러스로 한다 뿐이고 바뀐 거는 이셀러스로도 순환이 가능하죠. 1000개 삭제하고 1000개 등록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품단종이 문제인 거죠. 다팔자는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켜놓으면 품단종을 지가 알아서 다 했다는 거고 이셀러스는 품단종을 자동으로는 못하고 내가 수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수기로 한다고 해도 엑셀만 좀 그냥 다팔자 오너클랜 들어가서 등록되어 있는 상품 가져다가 여기 뭐야 품단종 여기다 집어넣고 더블 코드 집어넣고 여기서 걸러내면 되잖아요. 그냥 판매가 인상, 배송비 인상까지 상품 코드 여기다가 두- 등록한 상품들 여기다 더블 코드 넣고 조회하면 날짜 기간 정하면 여기에 된 해당하는 애들 걸러져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코드 이셀러스에다 집어넣고 한 번에 대량 검색해갖고 그냥 삭제하면 돼요. 분단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셀러스가 좀 뭐 복잡하진 않아서 네 다팔자 스피드고는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이셀로 바꿨어요. 다팔자 위메프만 다팔자 쓰고 있어요. 위메프 하나만. 나머지 마켓은 전부 다 이셀러스로 다 쓰고 스피드고는 사용 안 합니다. 직원들은 아니고 직원 한 명이에요. 파트타임 알바. 1시 반부터 4시간, 그러니까 5시 반까지. 그분이 하시는 거는 이셀러스 작업하시는 거예요. 월수금은 이셀러스에서 모든 마켓 상품 삭제하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원본 데이터 이셀러스에다 등록하고, 목요일 날은 품단종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루션 비용 나가고 뭐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은 다팔자 무료니까. 그리고 다팔자가 모든 마켓 다 취급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다팔자에서 안 되는 게 저거 뭐야 멸치 쇼핑 말고는 다 돼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마켓 중에 다팔자에서 취급 안 돼 못하는 게 멸치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돼요. 카카오톡도 얼마 전에 지금 다 추가됐고 유메프 G마켓 다 되잖아요. 다 되니까 다팔자로 시작하시는 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다팔자가 좀 버벅거리고 답답한 부분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셀로 넘어간 것도 좀 커서 카테고리 미매칭 상품 실패 이것도 있지만 작업을 클릭을 해놓고 지가 알아서 작업이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몇 시간 있다 보면 그냥 멈춰 있거나 작업이 안 돼 있거나 뭔가 에러가 나 있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솔직히 그냥 이셀러스 쓰는 거거든요. 돈을 좀 내더라도.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돈이 아까우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보고 솔직히 뭐 그냥 다시 사업자 처음부터 10개 내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셀 쓸래 다 팔자 쓸래 하면 전 이셀 쓸 거예요. 10몇만 원 한 달에 10몇만 원 나가더라도.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거를 눈에 보셔야 그래도 뭐 어쨌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마진 다 떼고 부가세를 다 떼고는 아니고요. 그냥 마켓 수수료랑 뭐 이것저것 다 빼고 한 17에서 20% 정도 마진이에요. 17에서 20% 정도 마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가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부가세는 아시겠지만 매입과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10%가 부가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5천 팔고 매입이 뭐 한 4천 얼마예요? 뭐 그러면 뭐 한 8, 뭐 4천이라고 치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그럼 1000이잖아요. 1000. 1000에 대한 부가세 100 내겠죠? 그러면 자, 매입 금액이 4천이에요. 전 매입 금액 기준으로 계산 따지니까 매입이 4천이면 부가세가 아까 100이라고 했죠? 100이면 4천에 100이면 얼마예요? 2.5%인가요? 2.5%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세금 내는 비용이 보통 한 종소세까지 다 포함해서 한 4에서 5% 정도면 정말 4에서 5%면 무조건 넉넉하다. 내 거 다 내고도 남는다 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이제 정산이 들어오잖아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들어온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매입 금액은 아니잖아요. 매출 금액이잖아요. 매출 금액인데 그래서 그냥 한 12% 정도만 빼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물건 사는 통장에다가 다시 넣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 돌리고 12% 정도만 제 마진이다 생각하고 12% 정도만 빼서 쓰고 있고요. 계산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탈로 그냥 뭉뚱그려서. 최저가? 마켓별 최저가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일일이 찾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싼 가격으로 올린 거 되게 많을 건데, 그걸 일일이 찾고, 그러면 상품을 어떻게 올려? 올릴 상품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뭐, 오랫동안 써본 건 아니고요. 그냥 맛만 봤어요. 샴모하고, 그 다음에 셀로, 그 다음에 플레이오토 거. 맛만 봤습니다, 맛만. 맛만 봤는데, 그냥 샵마인이, 뭐, 뭐 쓸 게 없어서, 기능이 없는 것도 없고, 다 그냥 이거 쓸만해서 전 그냥 샵마인 쓰고 있어요. 다른 건 안 합니다. 샵마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개인정보가 보이면 안 돼서 이 전체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저는 샵마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도 하고, 뭐 물론 API 연동이냐 아이디 로그인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가성비로 따지면 샵마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가능한 마켓들도 많고, 지금 현재 제가 뭐 하고 있는 마켓들은 뭐 샵마인에서 안 되는 마켓은 없어서, 지원 안 되는 마켓이 없어서 그냥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많잖아요. 여기 웬만한 건 다 24개 정도인데 어쨌든 웬만한 건 제가 하는 마켓은 여기 다 있으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이용하신 좀 어떻게 저는 오너클랜만 쓰고 있는데 오너클랜이 등급이 있어서 싼 것 같아요. 등급 비싸다는 게 어떤 등급은 아니고요. 등급 때문에 비싸고 자시고 한 거는 저것뿐이 없어요. 그 판매가 준수, 판매 준수가 있는 애들만 등급에 따라서 11등급이냐 10등급이냐에 따라서 가격 구매할 때 가격이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상품들은 11등급이든 10등급이든 관계없이 가격 다 동일해요. 나만의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가격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일단 도매 사이트는 써보았던 거는 몇 군데 뭐 테스트 한다고 이것저것 써봤거든요. 많이 써봤는데 뭐 도매이신, 도매매, 뭐 예전에 또 도매 아토주도 해봤었고 도매 창고, 펀엔 뭐몇 군데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써봤고 근데 어쨌든 효율면으로 따지면 도매매는 솔직히 잘 돼요. 도매매는 잘 팔리는 편에 속해요. 오너클랜만큼이나. 왜냐면 더 오래됐고 오너클랜이 나중에 생겼고 지금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고 도매매가 원래 초창기 모델이고 도매매가 원래 더 많거든요 훨씬. 도매매 거는 상품이 판매도 잘 되고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품잔동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도매매는. 그래서 조금 도매매는 일반적으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그냥 무조건 오너클랜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점 마켓별 비율, 매출 비율은 쿠팡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쿠팡은 뭐 원래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팔리나 안 팔리나 도 쿠팡 뭐 솔직히 뭐 한 매출 한 잠깐 뭐 한두 달 잠깐 다시 했는데 한두 달 만에 한 2, 300까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그냥 접었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판매 중지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리고 입점 마켓별 비율은 11번가 옥션 G마켓이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옥션 G마켓 11번가보다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걔네들이 그나마 걔네들 근데 비율이 그렇다 해서 비율이 막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11번가 옥션 G마켓 지금 잠깐 제가 하고 있는 마켓이 보면 볼까요 한번 11번가 옥션 G마켓 스스 위메프 톡스토어 하나 둘 셋 넷 다요. 뭐가 있을까요? 쿠팡은 안 하고 있고 팀원도 안 하고 11번가 옥션 G마켓 스마트도 위메프 톡스토어 멸치랑 그 다음에 오레이즈거든요.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8개 마켓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비율로 보자면 비율로 전체 비율로 보자면 어찌됐든 아직도 그냥 각각 개별적인 비율로 보자면 얘를 100으로 놓고 얘네 총 합계를 100으로 놓고 보면 오레이즈가 그래도 가장 높긴 하죠. 오레이즈는 한 30%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오레이즈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얘네가 뭐 한 다 비슷해요. 한 15? 15? 맞나 그러면? 대충 맞나? 15 15 다 15 너무 많나? 55 60 70 안되나? 45 50 55 60 70 80 아 이건 너무 많네 그럼 얘가 한 20% 되나보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그러니까 다 전체 마켓이 다 찔끔찔끔찔끔이에요 그게 이제 모여서 5천이 되는 거지 오레이즈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참고해주세요 블로그라는 내용 이셀러스로 하는 거 아니고 풀토 무료로 그냥 플레이 오토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대량 등록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품절 취소 또는 지연되면 측, 스스 측정 기준 10점 40% 넘게 경고나 주의가 오는데 마켓별로 마켓별로 페널티 관리는 중요하긴 한데요. 솔직히 대량 등록 그리고 저 사업자 한 10개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 못해요. 오레이즈도 그렇고 모든 마켓들 다 저는 솔직히 평점 안 줘요. 빨간 애들 많아요. 경고 먹고 정지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빨갛고 막 왜냐면 배송을 제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품절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송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이다 보니까 공급사에서 제대로 품절 안 나게 해줘야 되고 물건도 빨리빨리 발송해줘야 되는데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아서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판매자 페널티 뭐 이런 건 솔직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루에 한 번씩 주문 넣고 하루에 한두 번씩 송장 넣고 그냥 그게 다예요. 음, 이셀러스 이거는 아까 얘기 드렸죠. 오레이즈 여기 상품 대량 등록 바로 가기 가시면 플레이오토랑 연동해서 공짜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거 영상 다 있어요. 제 블로그에도 있고 카페에도 있었나? 그거 모르겠네. 하여간 보면 다 있어요. 제 거 유튜브에도 있고 다 영상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현재 6개 더망고를 사용하여 더망고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더망고 미국 구매 대행. 더망고 더망고 써서 하고 계시면 매출 꽤 잘 나오지 않나요? 병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출이나 뭐 이런 게 뭔가 사장님이 애로점이 있어서 그냥 국내 위탁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규 주문, 더망고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 더망고로 하신지? 더망고 사용하신 지 몇 개월이나 됐고, 3개월이면 너무 짧고, 마켓은, 운영하고 계신 마켓은, 국내, 판매하고 있는 마켓은 몇 개예요? 여섯 개 사업자 5대 마켓, 11번가 쿠팡, 옥션 지마켓, 여기겠죠? 수수도 됐었나요? 해외 구매대? 스마트 스토어도? 그럼 스마트 스토어까지 해서 5개신구나. 그럼 거의 뭐 웬만한 마켓, 잘 팔릴 만한 마켓은 거의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더망고, 제가, 뭐, 그냥 저도 뭐,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내용만 봤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망고가 현존하는 구매대행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오시는 분. 이거 순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해외 구매대행 거 순환 주기, 순환 수량, 이런 거는. 순환 안 하면 안 팔리는데? 대량 등록은 해외 구매 대행이든 국내 위탁이든 순환하셔야지 판매가 돼요. 순환을 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판매가 그나마 좀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한 가지 관점은 남들이 안 올린 거 올리면 더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일단 순환은 기본.
또 다른 한 가지는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남들이 올릴 수 없거나 못 올리는 상품을 나는 올리는 거죠. 남들이 다 올리는 거 나도 똑같이 올린다? 그러면 그거는 순환을 무조건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판매가 되는 거고. 순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켓마다 최대 등록 가능한 상품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개수만큼 다 채워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정해서 일주일에 뭐 한 번, 일주일에 3번이면 3번,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번이면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이면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만 개가 등록 가능한 상품 마켓이에요. 그러면 뭐 한 1000개 정도를 갈아치운다는 거죠. 1000개를, 만 개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1000개를 삭제하고 새로운 1000개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정해져 있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 카페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했던 리스트는 나와 있어요. 리스트는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나머지 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파일들을, 이 링크들을, 지금 저는 이제 들어가지지만 본인들은 이 링크를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없겠지만 이 제목들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제목들 안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영상들은 여기가 나와 있어요. 한 보면 8주, 7주 해갖고 한 열 몇 번? 9주.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세미나가 아니라 따로, 이셀러스는 따로 제가 영상 따로 몇 시간씩 찍어갖고 다시 따로 올렸고, 원본 등록하는 작업하는 거 올렸고, 상품 순환하는 거 올렸고, 품단정하는 거 올렸고, 주문 수집하는 거 따로 올렸고, 10, 뭐 부가세 신고 영상 따로 올리고, 11, 12, 13, 14, 한 14, 총 영상은 한 20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세미나를 가졌던 건 한 열 몇 번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무슨 할 거리가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해갖고 새롭게 다시 또 세미나 하고요. 바뀌는 내용이 있거나 어쨌든 아니면 제가 또 다시 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거는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이 온라인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 딱 그냥 그 내용들만 볼 수 있게끔 좀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번부터 10 몇 번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이 일을 하는데 대량 무가공 대량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쭉 세미나를 하나하나 제가 제 나름대로 리스트를 정해서 열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그거를 이제 단락단락으로 좀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끼워넣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순환은 설명드렸으니까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구매대행 정성훈 사장님은 솔직히 뭐 그냥 이거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구매대행 만약에 자본이 딸리시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시라면 더만고로 지금 해외 구매대행 하고 계신 거면 3개월이면 너무 짧아요.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순환 안 하고 계셨다고 하시니까 순환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판매 나올칠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해외 구매 대행 이거 이제 자리 완전히 딱 잡히면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할 거거든요. 더 망고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쓰셨으면 어차피 더 망고에 대한 그 프로그램 숙달은 어느 정도 이미 되셨을 거고, 그거를 지금 포기하고 날리기에는 좀 너무 아까우신 것 같아. 더 망고 배우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배우고 뭐하고 하시는데 분명히 또 시간 걸렸을 거고 투자하신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좀 찍고,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매출 찍으면 이거 안 하실 거잖아요. 저야 이제 또 다른 파이프라인 개념으로 이거 이제 세팅해서 월천 찍어 놓고 그건 그거대로 또 다른 거 할 거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강의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 처음 배우는 분들 너무 비싼 강의료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망고 프로그램 이게 그냥 사용 방법 알려주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더망고 그게 솔루션 그냥 사용 방법 알려주면서 저 금액을 받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강의도 그래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강의를 찾아서 들어야 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솔직히 이미 뭐 어느 정도 겪을 만큼 겪었고 더망고를 제가 시작한다고 해도 그 돈을 주고 저는 더망고를 배우진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혼자 습득을 하든 아니면 무럭무럭 아시는 분을 제가 차라리 써봤던 분을 차라리 섭외를 해서 근처에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차라리 뭐 좀 대접을 해드리고 배우든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어찌됐든 더망고 일단 배우셨고 이미 하신 게 있으니까 순환만 잘 하셔도 일단 어느 정도 매출은 조금은 나올 거고요. 1, 2천은 나올 거예요. 다 6개 사업자시면 5개 사업자라고 하셨나? 1, 2천은 무조건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순환 좀 꾸준하게 하시고 순환하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더 많은 매출 내실 거면 사이트 추가하세요. 남들이 다 지금 그냥 남들이 팔고 있는 사이트 팔고 있는 거죠? 본인이 사이트 뚫은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사장님? 사업자 2, 30개 근무 한 개 사업자에 100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해외 구매 대행 물론 뭐 지금 알리나 테무 때문에 좀 많이 죽긴 했었어도 했다고는 해도 그 정도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뭐 그 캐시 데이터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망고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최근 영상 얼마 전 영상들도 보면 어쨌든 잘 파시는 분들은 파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매출이 아주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예 이 시장 자체가 아예 매출이 완전 확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성훈 사장님이 아직 배우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순환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만의 사이트 상품이 아니라 남들도 다 팔고 있는 상품 사이트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적은 거라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순환 작업을 먼저 좀 하시고 순환해 갖고 좀 늘리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도 미국 사이트만 국한돼서 하시지 마시고 여기저기 사이트 검색하셔서 남들이 다 지금 이미 그 더망고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이트 말고요. 사이트 아마 추가하는데 한 10몇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이트 하나 던져서 그거 걔네가 더망고에서 끌고 오는데 세팅하고 하는데 기간 2주인가? 한 달 정도 걸릴 거고 한 10몇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17만 얼마가 19만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비용 들여서 사이트 하나씩 뚫어서 그 해당 사이트에서 남들이 안 올리는 나만 올리는 상품 그런 거 올리시고 하시면 해외 구매 대행은 아직도 제가 봤을 땐 솔직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순환이 이제 대신에 이제 구매 대행을 제가 바로 시작을 못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거거든요. 그 자본 순환. 해외 구매 대행은 한 어쨌든 순환 되려면 한 2개월 이상은 무조건 걸려야 되니까. 상품 주문 넣고 국내 들어오는데 2주. 마켓에 정산되는데 빨라야 1, 2주. 근데 1, 2주분 빨리 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나 그럴 거고 나머지 마켓은 뭐 2주, 3주. 쿠팡, 쿠팡은 뭐 2달 막 이러니까.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죠? 쿠팡이 그나마 구매 대행은 쿠팡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쿠팡은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억 팔리면 1억이 팔리는데도 쿠팡을 접는데요, 다들. 돈 때문에. 돈도 돈이고 묶이고 돈 묶이고 자본 없고 광고 안 하면 안 팔리고 광고하면 또 광고비로 다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쿠팡은 솔직히 저는 하고 싶지 않은 마켓이라서
사업자 아직은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사업자 10개로 저는 여기서 스톱. 무가공 대량 등록은 사업자 10개로 스톱할 생각이고요. 이제 이게 세팅이 완전히 다 끝나고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걸 또 할 거예요. 사입을 하든 제조를 하든 아니면 저만의 위탁 상품을 찾아내서 만들든 뭔가 다른 쪽으로 좀 할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도 생각 있고. 사업자 늘리는 게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물론 늘리면 늘릴수록 매출이 조금이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한데 무한대는 아니에요. 무한대는 아니고, 그리고 사업자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는 방식을 취하실 거면 도매처도 여러 군데로 늘리셔야 돼요. 한 군데 도매처만 해갖고는 매출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DB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비용 저 대충 계산해보면 한, 뭐 차비랑 바깥 빼고 그냥 고정비용만, 프로그램 솔루션 비용이 한 5만원 정도 나가고요. 왜냐면 이셀러스 전 2개 아이디 쓰거든요. 근데 오노클랜에서 할인받으니까 20만 몇천원 나가, 21만 얼마인가? 그러고 샵마인 만 얼마? 22만, 23만원 정도에다가, 오노클랜 전 입주자거든요. 오노클랜 20만원 나가요. 40 얼마. 그게 고정비용. 40 몇만 원이 고정비용이고,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이제 밥값 차비는 왔다 갔다 제가 쓰는 돈이니까 개인 비용이라고 보고, 고정 비용은 그 정도 나갑니다. 근데 오너클랜이나 프로그램 솔루션 비용은, 오너클랜에서 어차피 20만원짜리 하면 150개 나만의 상품 주는 게 있어서 나만의 상품으로 그만큼 효율은 뽑는다고 생각해요. 나만의 상품 그 10% 그걸로 충분히 뽑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 주문. 또 문의하실 내용이, 더만고 6개 운영하는데 월 50만원이면 조금 드는데? 원래 그것뿐이 안 드나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세팅 비용. 음. 그게 걔네는 또 더만고가 좀 웃겨. 하여간에 걔네는 그 더만고 자체 그 고객센터? 고객센터라고 봐야 되나? 걔네 쪽에서 뭐 모를 때 물어볼 수 있는 루트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근데 그 솔루션 자체 할인이나 뭐 이것저것 뭐 적용되게끔 해서 이미 더만고 쓰는 사람들 중에 좀 잘 매출 나오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사람한테 다단계 아닌 다단계식으로 그 사람한테 교육을 듣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지금 돼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는 어쨌든 더만고가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더만고도 좀 단점이, 더만고도 카테고리를 일일이 매칭해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긴 한데, 주문이 들어오거나 판매가 잘 되는, 주문이 들어오거나 판매가 잘 되는 상품은 상품명 가공해도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메인은 건들지 말시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판매가 됐을 때는 어찌됐든 노출이 뭔가 뭐 때문에 됐든 노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상품명 때문에 노출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노출이 잘 된 상품명을 내가 손을 잘못 대서 망가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이 상품명은 뭐 때문에 노출이 됐고 왜 판매가 됐다는 걸 안다면 그 상품명은 그대로 놔두고 그 외에 나머지 상품명을 수정을 해서 바꾸셔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위탁 판매, 그러니까 저는 무가공 상태니까 가공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방식에서는 솔직히 근데 저는 가공 아예 손 안 대요. 판매됐던 거라 그래서 걔를 뭐 또 손대거나 따로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다못해 판매됐던 애들도 관리를 잘 안 하는데. 왜냐면 판매됐던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애면은 뭐 놔두는 게 좋겠지만 그런 상품이 별로 없어요. 위탁 판매 상품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다시 싹 날리고 다시 새로 등록하는 게 오히려 더 잘 팔리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가공은 좀 신경을 들 쓰는 대신에 상품, 그러니까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신경을 좀 들 쓰는 대신에 그냥 루틴을 좀 잡아서 좀 남들보다 상품을 자주 많이 갈아치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를 많이 하고 상품도 마켓도 많이 관리하면서 상품을 많이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통합팩인가요? 제가 쓰는 게 쓰긴 쓰는데 저는 이게 통합팩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Y 페이지 볼까요? 이건데요. 이거예요. 프리미엄 신상품 관리 프리미엄. 변경으로 가서 한번 볼까? 아, 통합팩. 통합팩은 그 상품 등록이랑 주문 수집까지 같이 쓰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통합팩은 아니고요. 상품 관리만 배송은 안 합니다. 상품 관리를 대신에 이제 프리미엄으로 쓰고 있죠. 프리미엄. 광고를 광고 안 넣는데요? 광고 안 해요. 위탁 판매 상품은 광고 하실 필요도 없고 광고하면 손해예요. 광고를 돈 주고 제가 한 적은 없고 그냥 무료 광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내면 무료 광고 가능하다라고 11번가 옥션 G마켓 얘네들 가끔가다 연락 오거든요. 그냥 그런 것만 무료로 그냥 진행을 했고요. 돈 주고 따로 광고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일단 뭐 한 2시간 정도 됐네요. 1시간 정도 뭐 잠깐 짧게 뭐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리고 1시간 정도 이제 Q&A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은 제가 일단 뭐 그 제 거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다른 분들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